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과연 이런 결정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직접 스튜디오에 모셔서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잘 지내고 계십니까? 염려 덕분에 잘 지내고 있고요. 네네. 또 한편으로는 너무 좀 꽉 막혀 있어서 거부권에 꽉 막힌 전국이 안타깝기도 하고 예. 국민들께서 저를 볼 때마다 도대체 이게 뭔 거냐 이게. 앞쪽에 가시면 예. 예. 제발 좀 어떻게 좀 해달라 예, 그러니까요. 요청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국민들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대통령이 대판단의 875원이 매우 합리적인 가격이다라고 했을 때 정말 국민들 사는 거에는 관심이 없는 분이구나 라는 그런 판단이 들었었는데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민생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은 별로 없어 보인다. 그렇게 국민들 생각하고요. 제가 지역구에 내려가면 네. 그분 이름을 네. 말하는 사람도 없고요. 어떤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정말요? 어떻게 좀 빨리 좀 해라. 이제는 국민들이 이 땡땡 저 땡땡 합니까? 예. 정말요? 예. 특히 제 네. 지역구에 가보면 더 심하게 얘기합니다. 연세에 드신 어르신들이. 어르신도 그렇고요. 젊은 분들 보고 그렇고 저를 만나면 네. 막 그 울분을 터죠. 야, 이게 저작거리 민심이 엄청 심각한 상황인데 선거 때보다 대통령도 막 시장에 가시면 또 다들 환호들 하시고 이러셔가지고 그걸 믿어지지 저는 그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믿어지지가 않는다. 정말 한번 광주나 전주에 거리를 한번 가시면 좋겠다. 용산 대통령이 걸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지. 예. 대통령이 직접 용산을 벗어나서 광주, 전주 이런 도심을 한번 걸어봤으면 도심이나 좋겠다. 시장통을 한번 걸어봤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럼 바로 육두문자가 날아올까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성난 민심. 그러니까 그 공실도 많고 장사도 잘 안 되고 물가도 높고. 전주 같은 데 가보면 그 옛날에 그래도 관광객이 많은 도시예요. 그 관광객이 많은 그 전주 한옥마을 근처 상가에 가보면 빈 상가가 그렇게 많아요. 한옥마을에도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 만나면 이렇게 힘든 적은 없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 그러죠. 정말 용산 대통령이 국민을 생각한다면 전주나 광주 시장 가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정치 아닌가 싶어요. 맨날 이제 환호받는 대구 칠성시장 이런 데만 가실지 말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대통령 재임 이후에 호남 일정 방문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게 민생 토론을 했잖아요. 정읍에서 하고 올라갔습니다. 정읍에서만 딱 하고 올라가셨어요? 좀 너무 눈에 보이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본격적으로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중앙지검이 결국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에 대해서 혐의 없음 처리를 했습니다. 일단 이 소식 딱 들으시고 첫 번째 받은 느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국민들이 검찰이 검찰했네. 검찰이 검찰했네. 이렇게 딱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저 여러 번 예상을 했고 발언을 많이 했는데요. 이 사건을 보면 작년 연말에 고발이 됐잖아요. 제가 보고 이게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을까 이런 판단하려면 한 3가지 대목이 있습니다. 수사 의지 판단 기준 3가지. 첫째는 검사장이 사건을 오면 배당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서울중앙지검에 1차장, 2차장, 3차장, 4차장이 있어가지고 1차장 산하에는 형사부가 있고 4차장 산하에는 인지부서가 있습니다. 이게 반부패부 옛날 특수부 이런 직접 수사 부서가 있는데 1차장 산하에나 배당했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일반 형사사건처럼 보는구나 또는 감찰사건으로 보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고 4차장 산하에 배당을 하면 진짜 특수사건처럼 제대로 수사하려는구나 이런 인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배당을 보고 이 사건에 대한 의지를 읽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압수수색입니다. 이 디올백 사건이 고발이 되면 이 사건은 신속히 압수수색을 해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아크로비스타에서 받았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 당시 보도를 보니까 취직 명부를 찾을 수 없었다. 예. 아니 아파트에서 취직 명부를 1년 단위로 가지고 있습니까? 예. 없잖아요. 예. 그럴 때는 대통령실 압수수색하고 예. 검찰이 잘하는 휴대폰 압수수색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돈을 백을 받은 거니까 금품에 관련된 거니까 그렇습니다. 계좌 추적도 해보고 예. 이런 영장을 받아야 되죠. 예. 이런 행동이 없었다. 예. 세 번째 중요한 대목은 뭐냐면요. 네네. 소환 조사입니다. 직접 검찰청에 출석하게 해서 네. 조사하는 게 이게 관건인데요. 예. 과거에 조국 장관 시절에 예. 포토라인은 없어졌습니다. 네네. 2019년에 없어졌는데 예. 그래도 살아있는 권력을 예. 수사할 때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을 수사할 때는 네. 검찰이 어떻게 알려지게 되기도 하고 그렇죠. 검찰이 알립니다. 예. 이렇게 소환했다라고 예. 하면 이게 국민들이 검찰청에 불러서 소환 조사하는 거하고 이번처럼 정말 관내 네. 정부 보안청사에서 조사했다는 네. 차이가 크거든요. 저는 처음 일요일 날 딱 그 네. 문자를 보고 예. 관내란 말을 썼더라고요. 관내. 관내란 말을 왜 썼을까 사람들이 물어봐서 예. 사람들이 관내에 그런 청사가 있냐 물어보는 사람이 많았는데 예. 그게 아니고 예. 적어도 중앙지검 관할이 아. 서울 중구 종로 서초 강남 관할 예. 그렇잖아요. 예. 적어도 우리가 용산에는 안 갔다. 아. 용산은 서부지검 관할이거든요. 예. 아. 용산구는 서부지검 관할이기 예, 때문에 예, 예. 적어도 우리가 관할 밖에 가서 조사는 안 했다 이런 표시로 아마 관할을 쓴 것 같아요. 진짜. 정말 상당히 디테일이 살아있는. 야, 일말에 약간 부끄러움이 있었나요? 그런 로 생각이 되고요. 예. 어찌 됐든 검찰청에 소환 조사했을 경우에는 네. 사람이 그 피의자가 변명을 했을 때 네. 즉각 대질 조사도 가능하고 또 관련 자료를 가져다가 대처도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신문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예. 이번처럼 출장 조사한 경우는요. 예. 우선 휴대폰도 다 맡기고 들어갔기 때문에 연락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변수를 할 경우에 맞받아칠 방법이 없어요. 예. 그러면 아는 거 자료가 가지고 간 자료만 가지고 대처를 하기 때문에 예. 이 조사라고 보기에는 차라리 어렵고 네. 그 피의자의 변소만 들어주는 결과가 되지 않았을까 제가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예. 그럼 이 세 가지 대목에서 다 놓쳤다. 이게 조사 과정이 그런 공정한 조사 과정을 거쳐서 국민들이 정말 혹독하게 수사를 했구나. 네, 네. 라는 판단이 나온 다음에 나온 결론은 예. 그래도 믿어줄까 말까 한데 네, 네. 이런 과정을 다 거치지 않은 결과라면 믿지 않았죠. 네. 그렇죠. 그 말씀 주신 대로 다른 것보다 국민들한테 가장 기가 막혔던 게 바로 수사하는 검사들이 휴대폰을 경호처에 맡기고 예. 보안청사, 그러니까 경호처 안에 보안청사인 거잖아요. 예. 청와대. 예. 그쪽으로 가서 그리고 미리 작성된 70쪽짜리 그 질의 예. 답변서 그거를 제출하고 예. 그리고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엔 정말 특수계급이 있구나. 그렇죠.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장윤선이라면 검찰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택도 없는 아마 안 나온다고 두 번만 네. 하면 체포영장 청구한다고 했을 것 바로 같습니다. 그냥 취재 편의점 들어와서 압수수색하고 예, 바로 체포영장 발부하고 긴급 체포하고 뭐 이럴 거 이미 아닙니까? 계좌도 털리고 휴대폰도 여러 번 압수수색 당했을 노트북도 다 가져가시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헌법 11조에 따라서 마치 특수계급처럼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오늘 아침 조간들을 보니까 조선일보도 요만하게 일면에 예. 조그맣게 쓰고 물론 다만 이제 정치면에서는 펼쳐서 쓰긴 했습니다만 그 양측 논리를 똑같이 쓰고 있어요. 예. 무혐의 가능하다, 그러니까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위반 아니다, 이제 예. 두 양비론적 접근을 하고 예. 있는데 이런 태도는 본인들한테도 일말에 이건 좀 보수가 보기에도 부끄럽다 이런 판단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예, 검찰 내부에서도 이건 진짜 부끄러운 결정이다라는 후배들이 있더라고요. 아 정말요? 예. 직접 취재를 해보셨습니까? 예, 제가 의원님도 취재를 취재라기보다는 예. 어떤 사안이든 저한테 얘기해주는 후배가 있고 검사들이 또 제가 물어보기도 하는데 예. 제가 물어보니까 네. 부끄럽다라고 만약 윤석열 네. 용산 대통령이 총장 시절에 예. 검사 시절에 수사했다면 예. 이건 이미 기소가 됐을 거다. 이미 기소했다. 예. 다른 집 예. 그 자신의 부인이 아니라 예. 뭐 다른 대통령 혹은 또 뭐 검찰 예. 관계자들의 부인이었다면 벌써 기소했다. 네, 이미 알선 수재나 아니면 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예. 기소하고도 남았다. 예. 이렇게 표현을 쓰는 후배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도 이건 좀 창피하다, 부끄럽다 이런 인식들이. 예. 사안이 너무나 간단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첫째는 명품백을 줬습니다. 준 장면이 예. 촬영이 됐어요. 네. 또 그 후보님께서 예. 다 발표까지 했어요. 예. 이런 간단한 사안을 가지고 이 양비론 쪽으로 간다는 것도 좀 그런 것 같고 네. 이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미 판단이 끝났거든요. 이 법률적인 상식이 없다 하더라도 네. 법률적인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아니, 상식으로 봐도 동네 사람 그냥 보더라도 세상에 대통령 부인이 예. 300만 원이나 되는 고가의 명품백을 예. 그냥 아유 뭘 이런 걸 다 하면서 받은 거 아닙니까? 아우 목사님 이런 거 갖고 오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그냥 받은 거 아닙니까? 이제 결국 이걸로 인해서 대한민국 법 취지는 완전히 죽었다. 이걸로 인해서 정말 공직자의 부인들은 어떤 것 받아도 네. 감사 표시라든가 면회의 수단으로 받았다 하면 예. 다 면죄부가 된다는 결론이 되지 않습니까? 참 그 씁쓸합니다.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법치주의가 허물어지는 건지 예. 정말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하나씩 좀 여쭤보면 일단 그 만나준 것에 대한 감사함의 표시였다. 그리고 예. 접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면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접견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명품백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까? 아니 말도 안 되네. 아니, 세상에 가면서 네. 한국 사람들 그렇잖아요. 예. 만나면서 예. 말로만 만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면 가져가면 모든 예. 청탁 뇌물 사건에 보면 예. 표면적인 이유는 감사, 만남 네. 이겁니다. 감사 만남. 예. 다 고맙단 말이 들어가요. 예. 또는 너무 그 만나면서 이런 사정을 말씀드린다든가 네. 이런 만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바친다는 건 말이 예. 안 되기 때문에 예. 뇌물 사건, 알선수 사건 보다 보면 다 감사하다, 만나기 위해서 줬다 이렇게 표현하면 예. 다 죄가 안 된다는 결론이 되잖아요. 예. 말씀이 안 되죠. 그렇죠. 예. 세상에 공짜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청탁금지법도 만든 거 아닙니까? 예. 감사한다는 용도로도 받지 말아라.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뇌물, 그러니까 뭐 청탁이 없더라도 무조건 처벌하게 예, 그렇습니다. 되는. 예. 그래서 청탁금지법이 있는 건데 이걸 전면으로 사실상 어긴 건데 예. 김건희 여사 앞에는 그야말로 사법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사법 체계도 무너지고 법률 해석도 참 그렇습니다. 그 대통령의 예. 우리나라에서 보면 판례가요. 예. 대통령의 직무는 국정 전반에 걸친 걸로 봐요. 그래서 이게 대통령의 직무에 관한 것이면 명시적으로 해도 되지만 네. 묵시적으로 해도 청탁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아, 우리 박근혜 대통령 판결문을 보면 그렇죠. 명시적으로 뭐 해주세요, 예. 뭐 봐주세요, 뭘 주세요 하는 것은 예. 없습니다. 대부분 다 묵시적인 청탁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대통령의 예. 지위는 네. 국정 전반에 걸쳐서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공무원 한 사람에 갖는 직무 관련성과는 다르죠. 예.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 김건희 여사가 전달을 하려고 했는데 깜빡 잊어서 못했고 본인은 했는데 그 실무자가 깜빡 잊어서 못한 거고 예. 김창준 그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의 사후 뭐 국립묘지 안장 문제라든가 통일 TV 재개 문제라든가 뭐 이런 요청을 했지만 예. 그것이 다 불발되었고 예. 김건희 여사로 인해서 이게 메이드가 안 됐기 때문에 예. 대통령이 신고할 의무도 없는 거다. 고로 다 무죄다. 이제 이런 판단을 한 겁니다. 예. 사실 이 내용은 권익위가 이 사건 종결 처리할 때부터 논리구조가 같죠. 네. 그렇다고 보면 그동안 모든 대한민국 공직자들 가운데 억울한 분들도 또 있겠어요. 지금 뭐 남해 군수 같은 분들도 그렇죠. 예, 이미 처벌받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심 신청해야 됩니까? 제 신청은 법원이 웃어버리고 말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보면 용산 대통령실이 처음에는 뭐 박절하게 거부하기 어렸을 거다. 예. 이렇게 하다가 매정하지 못했다. 어느 날 갑자기 무슨 깜빡 잊었다. 네. 깜빡 잊었다 이런 말이 나오더니 예. 권익위도 이제 외국인이니까 대통령 선물이니까 네. 이 관료 증권을 외국인이 준 선물. 예. 이렇게 하더니 예. 갑자기 또 김 국장님이 또 이런 돌아가시는 일이 생겼잖아요. 네. 견디기 어려웠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더니 검찰이 이렇게 무혐의 결론까지 나오게 되는데 보면 네. 국가기관이 관련된 총동원돼서 이런 일종의 짜맞추기에 좀 이렇게 동원된 거 아니냐 이런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권익위는 권위대로 역할을 해야 되고 예. 용산 대통령실은 용산 대통령실대로 역할을 해야 되고 예. 검찰은 검찰대로 역할을 해야 네. 이게 정말 견제와 균형이죠. 네. 그런데 이런 역할이 전혀 없어졌다.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민주국가의 어떤 3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견제와 균형이 완전히 깨져버린 이런 그냥 다 아첨과 아부하고 아니 대통령 부인이 받았잖아 넘어가 뭐 거의 이런 수준 아닌가 싶어요.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과거에 이제 부패 청렴지수 발표하는 TI라는 기구 국제기구에서 대한민국 맨날 꼴찌해가지고 이거 좀 끌어올려야 된다. 청렴지수를 높이 올려야 된다. 라는 캠페인을 뭐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했었고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국민권익위원회인데 이 조직의 역할 자체를 그냥 무의로 만들어버렸다. 저는 그렇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나저나 의원님 이것 좀 여쭤볼게요. 외국인이 준 선물이어서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록물을 반환하면 국고 횡령이다라고 이철규 사무총장이 얘기를 했었고 그랬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가 이게 이제 사실로 확인된 건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검찰에서는 그 빼기 이 빼기 맞다. 근데 검증은 안 한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최재형 목사님께서 급백에 대해서 내가 특별히 체크해 놓은 대목이 있으니 내가 딱 보면 안다라고 하셨는데 그 절차를 생략을 했습니다. 검찰이. 그리고 그냥 그 영상물로 보니까 그게 이 가방이 그 가방이다라고 넘어가는 건데 수사에서 이런 게 가능한 겁니까? 안 되죠. 제가 그 청문회 때 최재형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날 보도가 됐습니다. 검찰에서 그 명품백을 확보했다. 이런 보를 받고 제가 최재형 목사님한테 명품백을 제출했다는데 그게 그 백이 그 백인지 확인 가능하냐 했더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특별한 포인트가 있다더라고요.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본인이 반드시 가서 확인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검찰이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너무 피의자 말만 믿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피의자 변소만 그냥 들어주고 끝냈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고발인 최재형 목사를 불러서 이 백이 맞는지 확인 과정을 거쳐야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가 소유권을 포기하면 공매 처분이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대통령 기록물인데 이걸 왜 처분하는 겁니까? 용산 대통령실과 여당이 너무 꼬인 거죠. 스텝이 너무 꼬이가 그런 건데. 앞말하고 뒷말이 하나도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뭐 대통령 기록물 어떻게 처분합니까? 그런데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돌려주라 했는데 행정관이 깜빡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럼 이제 저희가 법리적으로 보면 수사 관행을 보면 이게 고발이 되면 그 제출되면 압수를 합니다. 근데 압수를 처분해야 되면 기본적인 원칙이 무혐의를 하잖아요. 검찰이 만약 결정을 아직 안 했지만 무혐의를 한다고 그러면 그 제출인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고발인한테 돌려줘야 돼요? 제출인 이제 김건희 씨라면 김건희 씨에 돌려줘야 돼요. 김건희 씨한테. 혐의 없습니다. 그렇죠. 만일에 이게 돌려주는 것이 부적당하다라고 생각하면 소유권을 포기받아서 폐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검찰 처분으로 이 남의 소유권을 남의 물건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다만 소유자가 나 안 받아 줬습니다. 소유권 포기합니다. 라고 하면 처분이 가능해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안 하죠. 제가 만약에 검사장이라 하면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있는 사건이고 전 국민의 60% 이상이 진실을 알고 싶어하고 알고 있는 물건이니까 폐기보다는 그대로 보관하는 게 맞지 않느냐. 혹시 후에 다시 재수사가 될 수도 있고 중요한 물증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보관을 하라고 지시할 것 같습니다. 예컨대 사실 앞서 말씀 주신 대로 급백이 입백인지 확인이 안 된 거지 않습니까? 최재형 목사의 최재형 목사 말씀대로 한다면 최재형 목사가 검찰청에 나가서 또 여러 사람들이 공개리에 이 백이 급백이다라고 확인을 해줘야 맞죠. 그렇죠. 급백이 이 백이 아닙니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확인했는데 급백은 이 백이 아닙니다. 그러면 새로 사다 놨든지. 그랬을 가능성은 그러면 진짜 없을까요? 돌려준 주었던 백, 최재형 목사님이 주었던 백을 찾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해야 되죠.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 이게 최초에
고발됐을 무렵에 압수를 해서 네. 흑백을 확보해야 맞습니다. 아, 그게 검찰의 수사도 그냥 사실 제대로 예. 진행됐다고 보기가 굉장히 그렇습니다. 어려운 상황. 세 가지 과정을 거쳤지 않았기 때문에 네. 수사 의지가 강한 수사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던 사건도 아니고 예. 또 과정도 예. 그렇게 수사 의지가 있는 걸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의원님 이것 좀 여쭤볼게요. 그 지금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만 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에 향수도 앞서서 지금 화장품, 향수, 예. 술, 책 예. 8권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보니까 2022년 6월부터 9월 사이에 대체로 500만 원이 예. 넘는 가량. 그러면 여기서 왜 화장품, 향수 50만 원인가요? 40만 원 상당의 위스키? 예. 이거는 왜 그냥 입국다십니까? 검찰이? 이거는 왜 수사 안 하죠? 그래서 제가 압수수색을 주장한 가장 큰 이유가 예. 그 물품까지도 확보를 해야 된다. 네. 그러려면은 예. 압수수색을 해야 되겠죠. 예. 그 물품도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보고 예. 그럼 사전에 준 것이니까 예. 그 물품을 사용했으면 명품백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다면 이게 받았을 때 소유의 의사,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보려면 사용했는지가 사용했는지가 네. 중요한 잣대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앞에 먼저 주었던 물품들 네. 그걸 확보를 미리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했어야죠. 이렇게 수사해놓고 국민들한테 그냥 무혐의 불송치 그냥 예. 그런 줄 알으세요. 이런 태도라면 예. 그래서 제가 야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검찰했네. 검찰이 검찰했네. 야당은 명백합니다. 예. 이거 특검을 통해서 명백히 밝혀야 되고요. 예. 국민들도 이제는 네. 검찰 수사 믿을 수 없다. 예. 특검으로 가라는 요구를 계속 할 수밖에 없고 네. 저도 특검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예. 한동훈 대표가 어제 팩트와 법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검찰의 이번 결정은 팩트와 법리에 따라서 결정된 거다라고 예. 주장을 했는데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예. 검찰 후배, 예. 검사, 예. 지금은 여당 대표인 한동훈 대표의 이런 판단은 어떻게 보세요? 한마디로 이연령 비연령이죠. 이연령 비연령이다. 예. 예. 이 사건을 보고 느낀 게 네. 사건을 한쪽만 보면 아닌 쪽으로 보면 다 아닌 쪽으로 볼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마지막에 상세히는 안 봤는데요 이런 표현을 썼어요. 네. 이게 이제 상세히는 안 봤- 법조인 출신들이 자주 쓰는 말입니다. 아, 그래요? 나는 기록을 안 봤으니까 자세히는 모르지만 예. 그렇다 이렇게 자기 판단을 얘기할 때 예, 예. 일종의 단서죠. 나는 잘 모르지만 모르지. 그런 것 같아. 같다. 이런 표현을 쓸 때 네. 상세히는 안 봤지만 예.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 저는 진짜 그 여당 내에서조차 예. 부끄러울 것 같아요. 이번에 입장이 안 나왔어요. 예. 여당 국힘 의원들조차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만약 국힘 의원이라면 예. 며칠간 도망 다녀야 할 것 같아요.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도망 예. 다녀야 될 수준이다. 한 예. 대표도 예. 그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마지막에 상세히는 안 봤지만 단서를 붙인 걸로 봐서는 예. 그냥 궁여지책으로 예. 한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법조인이라면 그런 말 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법을 배우고 법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그동안 단죄해 오지 않았습니까?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 입건하셨습니까? 예.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 너무 뻔한 사건인데 너무 간단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부인이기 때문에 기소조차 못하고 무혐의 종결 소환 조사조차 못하고 소환조사 제대로 못하고 압수수색도 못하고 예. 정말 그 흔한 압수수색 예, 그날 압수수색. 야당 대표 수사할 때는 뭐 수백 번씩 그러니까요. 압수수색하고 심지어 예. 뭐 참고인 것까지 압수수색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야당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서도 예. 이게 휴대폰조차 압수수색하지 못하고 출입자조차 압수수색하지 못하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물품도 압수수색 못하고 예. 이런 상황이라면 예. 믿을 국민이 있을까요? 여당 내에서조차 예. 법조인 의원들이 네. 자신 있게 이렇다 네. 말할 의원들이 겉으로는 모르겠는데 네. 속으로는 부끄러운 의원들이 꽤 있었을 거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내일이요. 예. 오전 11시에 최재형 목사님께서 예. 검찰 앞에 가셔서 기자회견할 예정이신데요. 예.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라. 예. 그래서 내가 정말 이 백이 그 백이 맞는지 내가 확인을 좀 해야 되겠다. 예. 이런 말씀도 하시고 예. 있습니다.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패싱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예. 이창수 지검장이 직권으로 그냥 소환 조사를 한 건지 당한 건지 알 수 없는 수준으로 해버렸고 그 사후에 보고해서 그야말로 경로를 했다는 예. 것이고 예. 관련해서 직무 이거를 뭐 사실은 감찰을 지시해야 되는데 예. 감찰은 하지 않고 예. 뭐 그냥 진상 규명도 아니고 진상 파악 진상 파. 예. 이렇게 했습니다. 예. 이원석 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 열어서 이 사건 다시 들여다보려고 할까요? 오늘 결정을 할까요?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게요. 네. 문밀 총장실에 만들었습니다. 아, 제가 문 총장과 함께 제가 보좌진이니까 보좌를 네. 했으니까 예. 그래서 수사심의위원회 규정을 만들었는데 예. 이게 국민적 관심사가 있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에 대해서 네.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으니 시민의 눈에서 한번 판단 받아보자. 네. 기소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다음에 계속 수사할 것인지 말 것인지, 구속영장 청구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걸 판단을 받아보자는 건데요. 네. 그게 법률에 있는 제도가 아니고 검찰 내기로 만든 규정이다 보니까 그 효력에 대해서 권고적 효력밖에 없습니다. 아, 말하자면 여기서 기소해라 해도 안 받으면 끝이고 기소지 말하게 해도 기소하면 끝이고 이런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이원석 총장이 직권으로 이렇게 해라라고 네. 한다 하더라도 네. 지금 임기가 한 달도 안 남은 한 달도 안 남은 분이 9월 15일 날 끝납니다. 뭘 말을 듣겠으며 또 검찰에서 이렇게 기소를 불기소를 결정을 했는데 네. 그걸 뒤집기 쉬울까요? 예.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설사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도 예. 정말 그 총장이 의도하는 결과가 나올까 회의적입니다. 이원석 총장 어떻게 보세요? 지금 너무 무기력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검찰총장이신데. 아니, 내부에서는 엄청 열심히 한다고 소문이 나 있던데 아, 이원석 총장. 외부에는 거의 존재감이 없었지 않습니까? 예, 예. 아, 내부에서 열심히 한다고 예. 알려져 있어요? 예. 그런데 제가 그 5월 달에 갑자기 예.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총선 전에 그렇습니다. 검찰이 예. 아니 김건희 씨 한 분 소환조사 못하는 게 말이 되냐 네. 이렇게 비판이 내부에서 엄청 나왔습니다. 예. 선거 전에 예. 저도 그 얘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아. 그 전직들도 도대체 검찰 뭐 하는 거냐. 예. 김건희 씨 한 분 소환조사 못해가지고 예. 검찰이 아작나게 생겼다. 아, 이렇게 아작나게 생겼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총선 전에는 소환조사 할 줄 알았어요. 예. 그런 갈등이 꽤 있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예. 그러다가 이제 5월 달 들어서 수사팀을 꾸려서 정말 철저하게 수사하라 이렇게 이원석 총장이 그때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네. 저는 정말로 성역 없이 소환 조사하라고 지시했으면 이게 김건희 씨 관련 두 개를 한 사람을 두 사건 수사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다 지휘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예. 명품 백은 수사 지휘할 수 있는데 네. 도이치모터스 도이치모터스는- 사건은 지휘를 못 하잖아요. 예. 아니 근데 이원석 총장 부인 조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 당연히 이원석 총장의 부인이 주가적하고 이원석 총장의 장모가 예. 무슨 요양병 관련해서 한 것이 아니라면 용산 대통령한테 공개적으로 예. 수사지휘권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했어야 돼요. 네. 5월 달에. 5월 달에. 예. 예. 근데 그 얘기를 못 하고 공개적으로 못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맞이했는데 임기가 얼마 안 남아서 총장은요. 제 경험으로 보면 1년만 넘으면 일선에서 말 안 들어요. 아. 인사권도 없고 1년만 지나면 레임덕이 임기가 2년인데 예. 1년만 반환점만 넘으면 말 예. 잘 안 말안 듣습니다. 그럼 새 총장 누가 오나 이것만 예. 보시는군요. 예. 예. 자 그러면 그 기대할 게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심우정 총장은 어떻게 할까요? 심우정 총장은 예. 아마 이미 다 결론이 난 다음에 취임하기 때문에 부담이 없을 것 같은데요. 아, 이현석 총장이 설거지 싹 해놓고 집에 가면 예. 근데 딱 새 집에 지금 그 심우정 총장이 새로 와서 예. 이렇게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이현수 총장이 후임 총장한테 원래 네. 총장 한 달 정도 남았으면 네. 일체의 결정을 안 해요. 보통 제가 총장을 모셔보니까 네. 한 달 정도 남으면 총장이 내정되고 한 달 정도 남았다 하면 일체 그냥 기본적인 일상적인 그 지휘만 하고 네. 나머지는 후임 총장한테 결심을 받아라라고 해야 맞죠. 네네네. 만약에 이원석 총장한테 이런 보고가 오면 네. 이원 총장은 이미 후임 총장이 지명이 됐고 네. 9월이면 취임을 하니 그분한테 지휘를 받아라라고 네. 해야 맞죠. 아하.
그렇죠. 문 총장도 제가 모셔봤지만 한 달 남겨놓고는 네네네. 일체의 현상 변경은 지휘를 안 해요. 또 중요한 지휘를 안 씁니다. 네네네. 그게 사실 맞죠. 관례상. 예, 관례상. 근데 이번에 만약에 그런 청구하면 이원수 총장이 과연 수사심의 하자 이렇게 할까요? 저는 그것도 많이 고민될 것 같아요. 후임 총장이 해야 하는 거 맞지 않냐? 이런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냥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그 의원님께서는 사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직접 수사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한 처리 여부도 사실은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 지금 9월 12일인가요? 항소심 재판 있습니다. 9월 12일 선고. 선고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후에 처리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어떻게 할까요? 근데 재판 과정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확인이 좀 됐습니다. 그렇죠. 1심에서 많이. 지금 다른 건 몰라도 뭐 일원한 푼 소득 본 게 없다라고 했는데 23억이나 모녀가 그 이득을 본 게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그 판결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김건희 씨 관련 가장 중요한 것이 12시에 3,300 8만 때려주상 있잖아요. 이런 정황이 많이 나왔어요. 1심 판결문을 읽어보면 김건희 씨 이름이 37번 정도 나오고요. 37번. 그다음에 그 통정 가장매매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주가 조작의 가장 중요한 행태인데요. 여기에 102건이 나오는데 48건이 김건희 씨 관련 계좌에서 나왔어요. 47건. 48건. 48건. 무려 47%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1심 판결문을 읽어보면 판사가 마치 김건희 씨는 기소 안 했냐. 김건희 씨 기소해라. 이렇게 읽힙니다. 제가 판결 읽어보면. 검찰에서는 이제 흔히 이게 1심 판결이 나왔을 때 바로 수사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아니면 그 전에도 김건희 씨 관해서는 기소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맞다고 보는데 1심 판결 후에도 수사를 않고 제가 들어보니까 항소심 결론 나온 후에 수사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검찰이 이제 흔히 수사를 애매할 때 이제 1심도 애매하고 2심도 애매할 때 그럼 사실심 판단을 받은 후에 수사 여부를 결정했다 이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1심 판결에서 그 정도 얘기를 해줬다면 방해 수사 착수에 맞죠. 근데 수사에 착수가 그 출장 조사 해가지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한 사람의 피의자를 두 가지 건으로 조사하고 하나는 보고하고 하나는 보고 못하고 이게 좀 너무 자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총장에게 너무 자기적이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참 그 어떤 측면에서는 저희 같은 기자들도 취재하면서 야 이게 정치권이 이렇게 무기력할 수 있나?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문제가 있는 사안인데 누가 보더라도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한 혐의가 분명해 보이는데 아니거든? 이렇게 이제 우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법이 뭡니까? 법의 잣대로 심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라고 검찰이 있는 거죠. 그러라고 검찰이 있고 그러라고 법원이 있는 거고 이런 건데 억울한 일이 있을 때 해소해주는 공간이 바로 법원 검찰인 것인데 맞습니다. 더 억울해져요. 더 억울해서 살겠습니까 이거? 제가 검찰에 있을 때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만 해도 검사들이 검찰 개혁 또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정치권이 뭐라고 그러면 정가의 보도처럼 쓰는 말이 있었습니다. 정치적 중립, 정치적 독립. 요즘 정치적 중립, 독립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습니다. 이제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지켜오다 보니까 대통령이 인사권, 징계권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치화된 거예요. 이 검찰 정권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야당에서는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정말 이 정치적 중립이 독립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사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독립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중립이잖아요. 이런 말을 하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사법이 죽었습니까? 완전히 사법이 죽었습니다. 검찰이 죽었습니다. 검찰이 죽었다. 검찰 사망 선고의 날이 났다. 아니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도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 이 프로스에 누군가는 좀 글을 올려서 우리 검찰 이렇게 하면 명예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한 명이라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제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과거에 얼마나 정말, 많은 글을 올렸습니까? 그 윤석열 총장 시절에. 아니 저기 최근만 봐더라도 이 김건희 씨 조사에 관해서 전혀 일 한마디도 못하는 검사들. 그러다가 자기들 탄핵이 현실화되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방구석 여포처럼 말이죠. 위용담을 심지어 어떤 표현까지 나왔냐면 국회의원들이 탄핵의 권한을 남용해서 검사들의 직권 행사를 방해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그 제가 보기에는 검찰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납득하거나 잘했다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최근에 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한국 사회의 사법행정에 대해서 신뢰하십니까? 불신하십니까? 불신이 56.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득권의 부정부패 심각하다가 37.8%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대한민국의 어떤 특수계급에 의해서 뭐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부정부패 정도 해도 돼. 돈 없고 빽 없고 힘 없는 사람들은 그냥 뭐 교통법규만 위반해도 그냥 바로 이런 사회가 공정한 사회, 윤석열 대통령이 걸었던 캐치플레이즈에 맞는 사회입니까? 정말 제가 검찰에 못담은 30년간 못담은 사람으로서 정말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고 송구합니다. 검찰이든 법원이든 사법작용은 생명이 진짜 가장 중요한 생명이 뭐냐면 공정성입니다. 공정성. 나와 힘 있는 사람이든 힘이 없는 사람이든 같은 처벌을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 그다음에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지은 죄 이상으로 처벌받지 않으리라는 믿음, 신뢰가 있지 않고선 사법작용 설당이 없거든요. 지금 검찰이 요즘 보면 야당 대표 아내에 대해서 7만 8천 원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재판까지 세웠잖아요. 300만 원 부분은 이렇게. 아니 그 7만 8천 원이 아니라 뭐 자기 거 빼면 5만 6천 얼마로 5만 6천 100원인가? 이렇게 하면서도 이 자기들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대하고 오히려 반대로 갔어야 맞죠. 그렇습니다. 자기한테 엄격하고 타인에게 관대해야지. 자기한테는 엄청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그냥 벼락같이 이렇게. 30년 동안 검찰청에 가장 많이 걸린 문구가 뭐냐면요. 이 대인 춘풍 임기추상이에요. 다 남에게는 춘풍처럼 운바람처럼 대하고 자기에게는 추상처럼 대하라. 이런 말이 가장 많았는데 과연 검찰이 이게 잘했으면 그 부처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선배들은 모토로라도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런 말조차 하는 후배들이나 내부자들이 없는 것 같아서 너무 씁쓸합니다.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이제 검찰이 이런 처리를 했고 그리고 사실은 양평고속도로 문제도 뭐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느닷없이 종점 변경을 왜 그렇게 한 것인지 아직도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고 갑자기 또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백지화 선언해가지고 국민의힘 국토위원들조차도 놀라서 무슨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랬던 당시 상황이 좀 기억이 나는 건데요.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혜병 특검법조차도 지금 대통령의 거부권 벽을 넘지 못해서 지금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 일찍이 법안을 좀 종합특검법 김건희 종합특검법을 내지 않으셨습니까? 이거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제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김건희 씨 종합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명품백 사건, 그다음에 도시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말씀하신 양평 고속도로 사건, 그냥 공흥지구,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 등 7가지 7대 의혹을 넣어서 아크로비스타 삼성의 그건 코바나 콘텐츠에 포함됩니다. 코바나 콘텐츠 협찬 의혹에 포함시켰고요. 이런 것을 7대 의혹을 넣고 이런 행위를 한 데는 공무원들의 방조나 묵인이 있었을 것이다. 제가 감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걸 포함해서 특검법을 발의했고요.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된 게 이제 삼부토건 주가 조작 관련 의혹, 그다음에 그 권익위 영장이 돌아가셨잖아요. 조사 관련 외압 의혹, 그다음에
최근에 나온 그 마약 예. 관세청에 관련된 예.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 야, 이거 제가 보니까 와, 예. 이제 딱 보이던데요. 이것까지 그날 포함해서 청문회. 당에다가 예. 당에서 우리 민주당 의원이 네. 특검법 발의를 했고요. 예, 예. 제가 그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당론으로 발의할 때 제가 발언을 했어요. 네. 이거 양평 고속도로도 넣고 그다음에 사저 의혹, 네. 아니 관저 리모델링 관련 수주 예, 예, 의혹 예. 다 넣자. 예. 그렇다 했더니 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예. 입법 전략적으로, 네. 입법 기술적으로 이렇게 접근하자 갔고요. 이 김건희 특검법이 재정법입니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 고유법이기도 하고 예. 이 재정법을 만들 때는 청문회를 해야 돼요. 다시 국회에서 네네. 청문회가 한번 열릴 것 같습니다. 아, 김건희 종합특검법 관련해서 그렇죠. 예. 그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입법 청문회가 한 번 더 있어야 열릴 됩니다. 왜냐하면 있어야 된다. 재정법이기 때문에. 예. 아, 그럼 이건 언제 하게 됩니까? 지금 이제 최해병 특검법 최해병, 제 3차 발의가 됐거든요. 예. 예, 그거 하고 예. 그다음에 이 김건희 종합특검법도 예. 뭐 시기는 특정할 수 없지만 빠른 시일 내에 하리라고 봅니다. 네. 저희들도 계속 촉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특검 이슈가 너무 많습니다. 예. 근데 이 문제도 묵과할 수 없고 사실은 국민들께서 지금 예. 다들 좀 민생이 너무 어려워서 예. 길거리로 촛불 들고 뛰쳐나와서 하진 않고 있지만 국회 청원을 140만 명 이상이 하는 예. 것처럼 예. 다들 힘들다. 예. 정말 못 살겠다 이런 얘기들을 예. 하시거든요. 최근에 뭐 친일 논란까지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국회 차원에서 특검도 진행이 될 수 있다. 예.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를 하셨기 때문에 예. 삼부 토건에 대해서도 예.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저도 참 이상한 저도 예. 청문회 과정에서 많이 저도 연구를 해봤고 했는데 네네. 이상한 점이 참 많습니다. 예. 하필이면 예. 그 젤렌스키 부인께서 왔을 네. 때 예. 그 주가가 오르고 예. 그분에 왜 다시 원희룡 장관이 그 폴란드를 가고 예. 삼부 토건 관계자도 갔죠. 가고 그 후에 또 MOH 직접 해결하고. 또 그 방문을 하고 네, 대통령이 문사도 7월에 방문을 하고. 느닷없이 예. 폴란드에서 갑자기 우크라이나를 들어갑니다. 예. 이게 이제 주가의 흐름을 보거나 네. 그에 이어진 정부 인사들의 행보를 보면 예. 의심스러운 게 되게 많거든요. 아. 이 부분은 좀 수사로 밝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그 백혜룡 경정 사건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죠. 그 서정욱 변호사 부인은 예. 그 본인한테 물어보더래요. 뭐 김건희 여사 오빠가 마약하나? 그 자기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이 저작거리에서는 그런 수준으로 지금 얘기가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왜 말레이시아에서 오는 마약 조직원들은 잡아야 옳지. 다국적 마약 조직인데 이거를 어떻게 봐줄 수가 있냐. 그리고 12번 한 달 사이에 12번이나 마약 사범들이 하늘길을 뚫고 국내에 상륙을 한 건데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냐. 수사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태원 사건이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이 마약 사건 수사한다, 마약 수사한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그 안전에 필요한 경찰을 배치하지 않는 바람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그만큼 대통령까지 나서서 마약 사건 척결, 마약 척결한다고 주장을 했던 마약과의 전쟁 선포. 했는데 한동훈 장관이 법사위에 올 때마다 그냥 그럼 마약 수사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리고 수사하는 사람들은요. 마약 조폭에 관해서는 절대로 수사하지 말란 말을 하질 않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에서 아무리 수사해도 국민들이 비판 안 받는 수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마약 조폭 수사입니다. 마약 조폭 수사다. 이거는 아무리 해도 비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꼭 해야 되는 수사. 꼭 해야 되는 수사인데 느닷없이 갑자기 전화가 오고 이런 의혹이 나오니까 저도 참 의아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보고 있고요. 어차피 지금 이게 청문회도 지금 행안위 차원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법사위 차원에서도 법사위 차원에서 저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필요하면 특검비 발의가 됐으니까 그것도 또 이제 아마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최혜병 특검법 가운데서 주요한 최혜병 사건에서 중요한 박정훈 대령에 대한 수사 외압은 VIP 경로설로 예. 촉발이 되고 예. VIP가 등장하고 또 전화번호가 막 나오고 예. 또 대통령이 그 개인 휴대폰으로 여기저기 전화한 정황이 예. 공수처에 의해서 확인이 되고 예. 이래서 뭔가 좀 오밀조밀하게 예. 이게 의혹이 좀 집약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반면에 이 백혜룡 경정과 관련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경우에는 네. 아직까지 이게 뭘 좀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지 않아서 이거 뭐 백혜룡 경정 혼자 돈키호테처럼 저러는 거 아니야? 라고 그달 청문회 자리에서 경찰 관계자들은 다 그렇게 사실이 아니다. 예. 마치 약속한 것처럼 그렇게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그 멋쟁이 해병 나오는 단톡방에 나오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예. 뭘 파보면 네. 그런 관련 고리가 나올 것 같고요. 예. 처음에 이제 우리 그 최혜병 사건도 네. 처음에는 그 맞습니다. 안 나왔잖아요. 예, 예. 처음에는 안 청문회 과정을 거치면서 자료가 예. 나오고 예. 국민들 관심이 쏟아지면서 제보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고 그렇게 하면서 예, 예. 진실이 점점 예. 밝혀지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면 청문회를 하면 할수록 예. 진실은 더 그렇습니다. 한급씩 벗겨진다. 명징해지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청문회를 그냥 매일 해버릴까요? 매일 저희는 힘들지만 우리 준비하는 의원들은 예, 힘들지만 국민들이 국민들의 알 원한다면 권리를 뭐 위해서 얼마든지 저는 예, 찬성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이종호 씨라는 사람 예. 이분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얼굴도 못 보고 있습니다. 예. 수사기관에서 예. 이분을 좀 불러다가 그렇죠. 아니 우리 그 청문회 수사를 때 예. 사진이 공개되긴 했습니다. 그 안경 쓴 사진, 예, 안경 쓴 선글라스, 예. 예. 이런 이제 청문회를 계속하면 네, 이분들도 안 나올 수가 없고요.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네, 관심을 가질수록 말씀하신 것처럼 사안이 명징해집니다. 예. 명확히 더 나아지고요. 예,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으니까 또 공수처가 너무 인력이 부족하고 네, 또 수사 능력, 수사 개파, 그 능력이랄까요? 네, 부족하기 때문에 네. 수사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예. 청문회라도 제대로 해서 이런 진상을 하나하나 한꺼풀씩 벗겨가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관련해서 대검 감찰부에서 사건 번호조차 붙이지 않았다라고 네. 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의원님? 이제 사건 번호, 그러니까 진상을 조사하라 하더라도 파악해라 하더라도 예. 이런 경우는 총장 지시니까 예. 적어도 진상 감찰 관련해서 번호를 붙이고 예. 확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사건 번호조차 붙이지 않았다는 거는 어떤 의미의 붙였겠죠. 그것도 안 붙였을까요? 설마 안 붙였을 리는 예. 없다. 붙였을 거다. 언론이 보도를 좀 잘못했다. 총장이 지시를 했으면요. 예. 직접 감찰 사건으로 들어가든 예. 아니면 진상 확인만 하더라도 예. 번호를 붙여서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안 붙였을까요? 만약에 안 붙였다면 어떤 경우라고 봐야 됩니까? 좀 이제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너무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서. 안 붙였을까요? 저는 예. 붙였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도 검찰을 믿으시나? 아니 그 사건 뭐 네, 설마 그랬을 리는 없다. 해결하려면. 총장의 행위가 네. 그냥 단순히 지나가는 말로 예. 야 그거 어떻게든지 확인해봐라. 그냥 말로치면 그냥 예. 어떻게 구두로 파악해서 구두로 보고하는 그 정도 수준이라면 모르겠는데 네. 만일에 감찰부에 예. 이거 진상 확인 시켰다면 예.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쵸, 근거. 그 근거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건 예. 번호를 안 붙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예. 총장의 행위가 만일에 예. 그냥 단순히 그냥 그거 어떻게 된 거야? 물어보고 일상적인 것이었다면 예. 감찰 지시가 아니고요. 그냥 일선 G라인에서 네. 어떻게 된지 그냥 확인해서 이렇답니다. 보고 오는 것이라면 번호가 없어도 괜찮은데 제 대검 경험으로 예. 보면 예. 당연히 감찰부에 지시를 하면 예. 번호를 넣고 정식 예. 파악한 다음에 그것도 보고서로 예. 올리겠죠. 예. 그 심우정의 검찰이 예. 살권수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세게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모토인데요. 모토였죠. 예. 수시로 어디 가든 살권수. 예. 살권수야말로 예. 검찰 개혁의 기본이라고 검찰 개혁의 본질이라고 하고 다니고 검찰 개혁의 본질이다. 그렇게 살권수를 주장했던 검찰 후배들이 꽤 많아요. 한동훈
한동훈도 전 검사장도 얘기했고요. 예. 여러 사람 얘기했죠. 예. 살건수? 심우정 이 정부에서 검사도. 살건수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동화 속의 얘기 아닐까요? 동화 속의 이 정부에서는 돼버렸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예. 야당은 지금 정부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수사하고 있잖아요. 야당은 재판, 야당 그렇죠. 예. 계속 야당 수사하고. 이재명 대표는 재판 스케줄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아 진짜 재판 받아보면요. 그렇죠. 저도 재판 힘들죠. 받았잖아요. 예. 무섭습니다. 제 사건이기 때문에 예. 가장 초집중을 해야 돼요. 예. 그다음에 그런 날이 하루 되고 나면 녹초가 됩니다. 예. 이걸 매일 한다는 얘기는 거의 초인적인 힘이 필요해요. 제가 재판 한 3년 받았잖아요. 예. 받아보니까 의원님 허리- 사건은 끝났습니까? 지금 아직도 지금 계류 중이시죠? 김학의 지금 대법원에 있는데요. 김학의 사건. 사실 수준까지는 본인이 나가야 돼요. 예. 그럼 재판정에 예. 증인 신문을 하든 예. 피고인 신문은 거의 안 하거든요. 예. 근데 남들이 증언하는 걸 듣고 있어야 되는데 초집중해 드려야 돼요. 네. 그 듣고 있다가 한 8시간 하고 오면 녹초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매일 한다. 예. 매일 재판에 나간다. 이거는 거의 사람의 능력으로는 진짜 힘듭니다. 예. 야, 그걸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재명 대표가. 그러나 검사들이 가끔 예. 제 초임부터 이렇게 감옥 체험을 해요. 옥중 체험. 아, 하루 1일 감옥 체험 해가지고 검사들이. 예 그런 권유가 많이 있었어요. 예, 예. 그리고 하루 정도는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들어가서 예. 체험합니다. 들어가서 예, 예. 과거에 정치인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 지금은 옥중 체험을 한 번씩 해봐야 된다. 근데 그거는 진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아. 검사들이 한번 재판을 받아보면 예. 재판에 한번 넘기는 것이 얼마나 중차대한 예. 일이고 한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의원님이 가끔 사석에서 저한테도 그러세요. 재판을 한번 받아봐야 되나? 재판 받아봐야 돼요. 예. 아유, 그러니까 사실 이 재판이 얼마나 큰 인생에서 변곡점이 되는지 예. 재판을 안 받아본 사람은 모르는데 심우정 검찰총장은 과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세게 수사를 하진 않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전망. 그런 분이라면 용산 대통령이 예. 총장으로 낙점했을까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용산 대통령이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이 아닐까요? 본인이 그거 겪었잖아요. 아니 근데 검찰이라는 게 원래는 뭐 권력에 편승하는 것처럼 하다가도 권력이 힘 빠지면 제일 먼저 칼을 빼드는 게 검찰이다. 이런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총장은 네. 어떤 대통령 낙점에 의해서 될 수 있지만 네. 일정한 수준이 지나면 예. 그 일선의 검사들이 총장 말 안 듣는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일정 시기가 지나고 예. 힘이 빠지면 그럴 수 있죠. 예. 총장의 의지가 아니고 총장의 일선청 검사들이 예. 이건 보기에 이건 법리상 안 맞습니다. 네네. 증거가 명백한데 어떻게 수사를 안 합니까? 예. 이렇게 총장한테 건의를 하고 예. 속된 말로 대들 수도 있죠. 우리 검찰이 과연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그 모든 국민 아마 이제 그 중학생들도 알 것 같아요. 초등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오로지 대통령과 대통령의 부인,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권력들이 총동원되는 거라면 예. 이것은 정상적인 국가라고 정상적인 민주국가라고 하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보면 뭐 권익위, 방통위, 뭐 검찰, 뭐 경찰, 뭐 할 것 없이 전부 이제 권력에 그 충성하고 아첨하고 예. 오로지 본인들의 승진과 출세 예. 이렇게 공직사회가 병들어가면 대한민국은 손은 누가 키우냐? 대한민국은 누가 돌보는 거냐?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근본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의원님. 우리 국민들은 워낙 똑똑하고 훌륭하셔서요. 네. 그렇기 때문에 총선에서 심판을 했고 네. 야당 의원들이라도 가서 네. 이런 무도한 정권 예.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행태를 보고 지적하고 예. 반드시 좀 심판해 주세요. 예. 라고 해서 저희들 보낸 건데요. 나라가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네. 바로 잡아 보겠습니다. 그 지금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걸핏하면 공수처 수사 끝나기 전에 최혜병 특검 할 필요 없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근데 예. 공수처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뭐 열심히 수사 의지는 있지만 사실상 최혜병 사건 두 검사가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대현 부장하고 최정영 검사. 이게 되겠냐. 그래서 예. 이제 차곡차곡 자료는 쌓아놓지만 예. 특검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7월에 공수처 개정안 발의하셨습니다. 예. 이 법 통과되겠습니까?
당연히 통과돼요. 네. 왜냐하면 네. 제가 발의한 공수처법안은 네. 처음에 2017년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만든 공수처 법안의 원본입니다. 원형. 예. 아니 이 정도는 되어야 검찰을 견제하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살권수는 공수처가 해야 된다. 그렇게 설계를 한 건데 예. 최초에 검사 50명, 예. 수사관 70명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법무부에서 공수처 TF가 만들어지더니 예. 반토막이 난 겁니다. 그 TF랑 관련 자료가 전혀 없어요. 그렇습니까? 비밀 결사 조직에서 한 것처럼 찾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그래서 의원입법으로 제출됐는데 예. 정말 공수처법이 정말 이상하게 반신불수하게 할까요?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공수처법 표현이 이상한 표현이 물론 괴물 만들어놨어요. 뭐냐면 첫째는 검사 수를 25명을 확 줄였어요. 네. 그다음에 수사관도 반절을 줄였어요. 그다음에 수사관이 승진할 수 있는 것이 검찰 수사관은 정년까지 승진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4급에서 7급에서 4급까지밖에 못 올라가요. 그 너무 불이익이 많은데요. 예. 검사나 수사관들이 안 가죠. 연임 제한 규정이 있어요. 세상에. 딱 한 번밖에 못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중임은 할 수 있는데 검찰 수사관은 정년까지 갈 수 있는데 공수처 수사관은 연임 제한이 있고 3번 이상 못 옵니다. 웬만하면 가지 마 이런 수준인데요? 검사도 3년씩 3번밖에 못 오니까 12년 4번인가밖에 못 오니까 10년밖에 못 오는 거예요. 이게 누가 가겠습니까? 미래가 보장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개정안을 이래서 안 되겠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공수처가 나오니 검찰을 견제하잖아요. 그다음에 경무관 이상의 경찰 고위직도 견제를 하라고 만든 기관인데 이게 수사권이요. 특정 범죄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경찰 고위 간부가 성추행을 했다. 검사가 관련 범죄 음주운전했다. 성추행을 했다. 이런 범죄를 검찰이 수사하고 경찰이 수사하는 겁니다. 원래 공수처 취지는 공수처가 수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범죄도 싹 빠져 있어요. 이건 이런 법은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공청회도 열고 원래 2017년 원래 설계했던 법안대로 가자 해가지고 검사 수사 늘리고요. 70명 늘리고 수사기관 공직자 범죄라고 해가지고 수사기관 검사의 모든 범죄 음주운전이든 성추행이든 모든 그다음에 경무관 이상의 경찰의 범죄는 공수처에서 수사하도록 하고 이런 걸 좀 원래 모습대로 돌려놨습니다. 다시 원래 모습대로 재건해야 된다. 이제 3분밖에 안 남았는데 의원님 만나면 너무 그 말씀이 재밌으셔가지고 진짜입니까? 쭉 듣다 보면 그렇죠. 시간이 훅 가버렸어요. 그 제3자 추천안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받을 뜻이 있는 겁니까? 민주당이 받겠다고 박찬대 원내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러면은 제보 공작도 수사 포함시키자.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또 받겠다 하니까 이제는 도저히 한동훈 대표는 그 다음에는 점점점이에요. 국민 눈높이에 맞출 방법이 없는 겁니다. 원래 출마할 때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해야 된다 했잖아요. 말씀으로 할 게 아니고 발의하면 되는 거예요. 법을 발의해라. 발의만 하면 되는 것인데 계속 말씀을 하다가 민주당에서 계속 다 받는다 하니까 더 이상 궁지에 몰려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정말 어떻게 변망하십니까? 한동훈 대표는 이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거나 아니면 뭐 수정안을 내놓고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끝내 못한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못한다. 국힘 내부에서도 일치된 의견으로 찬성합시다. 한동훈 대표의 말처럼 뭐 제3 특검, 또 제보 공작을 넣는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특검은 결국 이 최혜병 특검은 결국 윤석열 특검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상 본인이 경로하고 수사 방해를 했냐 안 했냐 이게 특검이기 때문에 결국 윤석열 용산 대통령과 한동훈 대통령 이해관계가 일치하면 반대해야 되고요. 반대하면 국민 눈높이 안 맞는 겁니다. 진퇴양난이네요. 한동훈 대표가 이 딜레마적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지 정말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도 합니다. 용기 있게 결사대 10명 조직해서 법안 내라. 그래야 대선 후보 가지 않겠냐. 그런 것도 못하고 무슨 대권을 하겠다고 하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한동훈 대표가 계속 6월 달부터 지금까지 그 말씀하신 것처럼 법안 제출하면 되거든요.
지금 국회의원 의원들 10분 확보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17명 있다니까요. 자기 캠프에. 그러면 예. 제출하면 되는데 예. 안 하고 예. 계속 이 말 저 말씀 하시는 것은 네. 국민들이 지치기를 기다리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국민이 지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국민은 지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행동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다시 또 촛불 집회가 예. 민주당 주도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날이 너무 더워서 밖에 잘 못 나오셨을 것 같은데요. 9월부터 또 선선한 바람이 불면 또 다시 또 많은 국민들께서 이 답답한 마음을 거리에서 또 촛불을 들고 함께 연대해서 이 무리한 전국 운영은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주 불러주십시오. 자주 오십시오. 자주 오십시오. 매일 오실래요? 고정하실까요? 고정으로 제가 너무 부족해서. 아닙니다, 의원님. 부르면 자주 부르면 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